네, 다음 발표는 스마트 팩토리와 클릭 어널리틱스라는 주제로 효성 ITX 정상원 상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효성 ITX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환입니다. 저희 효성 ITX는 그 ITX가 IT 익스트림의 약자인데 한 25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원래 이제 메인 사업은 컨택 센터에 관련된 사업이 메인인데 그 외에도 이제 IT 사업, 뭐 디스플레이 솔루션 사업, 그다음 저희 스마트 팩토리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그 클릭을 좀 이용해서 제조 분야 쪽, 특히 이제 공장 엔지니어들이 쓸 수 있는 그 분석 플랫폼을 좀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왜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 정도부터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이제 굴지의 기업들 삼성, 현대, LG, SK, 뭐 포스코 이런데 공장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율을 올리고 품질을 균일하고 하는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 그런 데이터 분석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잘 인사이트를 찾아내면은 공장의 어떤 상황을 좀 더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결과 품질이 왜 이상해졌는지에 대한 거가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센싱이 안 되고 있고 데이터화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이터로서는 그런 문제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정의 구조, 그 다음에 거기서 벌어지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쭉 흐름 도식으로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서 거기에 있는 요인들이 그 품질이나 생산성 뭐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탐색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더 밝힐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겠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과를 항상 추정해야 할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분석들을 주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에 의뢰해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이 공정에 대해서 도메인 날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분석을 한 다음에 엔지니어랑 다시 또 논의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현장 엔지니어가 어떤 코딩 없이 제조 실적이나 품질의 결과들을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처럼 DT 관련 부서에 어떤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다시 확보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워낙 이제 분석은 잘 하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그림에 같은 이런 지식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뭐 샘플 추출하고 탐색적 자료 분석하고 유의성 검증, 차원 축소, 자율학습, 지도학습, 뭐 최적화, 그다음 모형 평가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반면에 공장 쪽의 데이터를 다루려면은 공정의 구성,
이제 공정 흐름도 PFD라든지 PNID 이걸 통해서 공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공정이 어떻게 운전되고 있는지, 또 공정 안에서 벌어지는 화학 반응이라든지 뭐 어떤 이동 현상 이런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고 있는지 또 알아야 되고, 또 공정의 운전의 이력, 언제 이벤트가 있었고 언제 보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더 나가서 고객이 어떤 컴플레인을 하고 클레임이 걸어왔으면은 그 내용이 뭐고 그게 언제 우리가 생산해서 내보낸 제품인지 추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지만 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을 추적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데, 이거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정 엔지니어가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분석을 해서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이 왼쪽에 같은 그런 기술을 지식을 다 익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엔지니어가. 그래서 저희가 택한 거는 이 중에서 엔지니어에게는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 뭐 연관 분석 이렇게 조금 스코프를 제한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2005년부터 그 여러 기업들의 이 분석들을 하면서 또 그 기업들이 원하는 게 그 자기 그룹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분석을 할 수 있길 원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하고 뭐 많은 쉽다고 하는 툴들을 다 교육을 시켜봤는데, 문제는 그게 그분들에게는 어렵고, 그리고 또 배울 때는 아는 것 같지만 1년 또는 2년 후에 가보면은 거의 다시 이게 제자리 걸음, 아무것도 못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새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왼쪽 그 표의 가운데 컬럼에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떤 데이터가 발생했던 상황이나 어떤 수집 방법, 그런 시간 이런 것도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석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 전문가가 직접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추세입니다. 근데 그러자 보니 결국은 어떤 분석 스킬이 좀 부족해지고 자원도 부족하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오른쪽에 이제 뭐 많이 보셨던 그림이겠지만 이거는 이제 분석이라든지 BI 플랫폼 그 솔루션 중에서 어떤 그 기능의 우수성이나 향후 비전 쪽에서 보면은 일사분면에 있는 그 세 가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BI라든지 세일즈포스의 타블로, 클릭사의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BI 플랫폼 쪽의 솔루션들이고, 이거가 이제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은 지금 효성 그룹이 이제 크게 뭐 네 가지 분야, 섬유, 화학, 그다음에 첨단 소재, 중공업 네 가지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룹인데, 이쪽에서 특히 이제 좀 성격이 비슷한 섬유하고 화학 분야 쪽에는 이런 형태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초록색 부분인 스텝 1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이 스텝 3 프로세스 컨트롤, 여기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 용어로는 컴퓨터 인테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 CIM 이란 용어를 써서 센서 데이터들이 다 DCS로 들어오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PMS 리얼타임 DB에 쌓이고, 품질 데이터는 QMS에 들어오고, 그 외에 뭐 설비,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DB가 구성이 되고, 여기를 통해서 DCS에서 로컬 제어하면서 조금 더 고급 제어는 어드밴스 컨트롤 시스템, 뭐 MPC, 그러니까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형태로, 여기까지가 사실 거의 90년대 다 완성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000년 넘어서 한 2005년 정도부터는 뭐 삼성, LG, 포스코가 선두를 해서
여기에서 모였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최적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2010년경쯤 되면은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진 거를 빅데이터에 관련된 보통 그 ICBM이라고 그러죠.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모바일,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까지 해서 이런 기능들이 더 들어오면서 지금 파란색 영역 부분이 이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했던 부분들은 저기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직접 그 분석 전문가들을 끌고 진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프로젝트를 해줄 때는 괜찮지만 엔지니어가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게 되고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효성 그룹에서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이원화시켜서 익스트림 바스 이게 이제 엔지니어가 직접 주도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 형태로 이제 꾸몄고 이거가 엔지니어가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BI 툴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더 분석 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든 게 익스트림 바스입니다. 이거를 이용할 경우에 거의 공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한 거의 70~80%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30%가 이제 어떤 예측 모델을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엔지니어가 하기엔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더 지원한 형태로 익스트림 바스와 데이터 분석 영역을 좀 이원화시켰습니다. 현재 이런 형태로 밑에 그 스텝 1 부분과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묶어서 익스트림 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좀 구성을 했고 이게 지금 섬유 쪽하고 화학 쪽에 저희가 전 세계 공장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다 이 형태로 데이터를 묶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센서 데이터, 품질 데이터가 1분 간격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익스트림 바스를 통해서 엔지니어가 분석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분석 전문가가 더 지원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익스트림 바스가 지향하는 거는 일단은 뭐 BI2를 썼으니까 직관적인 시각화 도구는 쉽게 구성할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갖춰졌고 또 하나가 그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제 그 주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가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툴을 통해서 그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뭐 R이나 파이썬 또 세스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훨씬 분석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이상을 감지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메일로 바로 날려준다든지 알람으로 알려주는 이런 이제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보면은 저희가 초점으로 맞춘 것들은 엔지니어가 그때그때마다 뭐를 꾸며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분석 과제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 과제를 지금 한 3년 동안 한 50여 개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그 어떤 분석 페이지들을 좀 표준화시키고 이걸 템플릿화 해가지고 지금 좀 다듬은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은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이게 이제 조직화돼가지고 거의 탑다운식으로 이걸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런 이제 엔지니어가 쓸 수 있는 분석 플랫폼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해서 그분들이 그 역량이 내재화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는 지금 한 6년째 하고 이제 전체 구성하는데 인프라 구성하는데 한 3년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개선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엔지니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필요로 했던 부분들을 정형화된 분석 화면으로 구성을 해서 엔지니어가 어떤 거기에 쓰이는 정확한 통계적인 이론, 알고리즘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고 목표 지향적으로 나는 지금 품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품질에 문제가 생긴 게 어떤 공정 인자로부터 기인했는지 이걸 알고 싶다. 이런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은 연관 분석 페이지에 가서 그 트러블이 생겼던 기간의 품질과 그때 여기에 영향을 미친 공정 인자가 어떤 거였는지를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유의차 분석이라는 것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지난번 차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차수 생산에서 뭔가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근데 그 수많은 그 태극 값들 중에서 뭐가 바뀌어서 지금 지난번 차수와 이번 차수에서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유의차 분석이라고 하는데 오버홀 하기 전과 후, 그다음에 하드웨어 교체했을 때, 또 원부 재료가 이제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가 다 전과 후가 뭔가 차이가 생겼으면은 그게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유의차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품질이나 공정이 이제 관리 능력이 저하가 됐다. 그러면은 얘가 어디에서 기인해서 이 관리 능력이 저하됐는지 이런 걸 찾아서 거기에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많은 차수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서 그때 조건이 그 지금의 최적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서 조건의 최적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좀 또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이 있었을 때 이것들이 발생했던 제품에 생산했던 시기에 데이터를 다시 조회해서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런 게 생겼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데이터가 있으면 엔지니어들이 다 찾긴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응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구성을 해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대화식을 통한 다차원 분석, 그다음에 공정 이상 감지,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리포트 자동 생성은 뭐 BI2를 썼으니까 자동적으로 되는데 지금은 이런 리포트가 좀 드릴 다운해가는 형태로 또 이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문화가 어떤 엑셀이나 리포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바스 화면을 놓고 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엔지니어가 좀 못하는 부분, 분석가들이 좀 도와주는 부분들이 품질 예측 모델을 만든다든지 시뮬레이터 만든다든지 또는 뭐 이미지 분석, 머신 비전 이용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분석가가 진행을 해서 이거를 그 엔지니어가 쓰는 익스트림 바스에 심어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효성 ITX 정상원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